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가에 대해서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본질은 순환에 있고, 그 순환은 사회적 자산의 순환, 사회적 자원의 순환, 그리고 인적 자원의 순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및 기업 활동 중에 만들어지는 사회적 이윤이 합해져서 세 가지 순환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사회적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활동을 하는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 본래의 존재 이유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며,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원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돈으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정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여러 사회적 가치 중에서 사회적 이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업 활동 중에 만들어내는 사회에 유익이 되는 무언가입니다. 기업이 활동하면서 생산하는 주된 생산품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해서 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최적화된 업무 절차 또는 업무 프로세스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도입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유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모두 합한다면 이 회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업무 절차라는 사회적 이윤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 인자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사회적 이윤도 마찬가지로 이들 세 가지 가치 인자로 그 가치가 표현되는데요. 정신이라는 가치는 시간이라는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이윤의 가치는 시간으로는 얼마, 그리고 에너지로는 얼마라고 사회적 유익이 발생하는 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면 그만큼 더 큰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윤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제조 방법을 찾아내고 이 방법을 제품의 양산에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유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전에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던 사회적 손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유익입니다. 이 유익이 바로 사회적 이윤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이윤은 한번 사용하면 스물되어 사라지는 일회성 유익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적용해서 쓰일 수 있는 유익입니다.
사회적 이윤의 가치는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적용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적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게 그 기술적 진보나 노하우가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회적 이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 제도가 있는데요. 이 특허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익이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순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 공용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때 폐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의 가치 양을 산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이익의 가치이며 곧 발생한 사회적 이윤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손실의 가치는 폐수를 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가치와 폐수가 정화되기 전까지 폐수가 일으키는 오염이라는 손실 가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하는 데 소모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100명이 하루 8시간씩 폐수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거 작업 중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느끼는 정신가치의 손실이 평균적으로 8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제거 작업에 쓰이는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가 1년간 1000kWh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가정한 숫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폐수를 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수 제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간의 기간 동안 제거 작업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가치 손실까지 고려해서 작업자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 손실을 계산하면은 8시간 곱하기 0.8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명 이것을 계산하면 23만 3,600시간이라고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장비가 사용하는 에너지인 1000kWh를 합산하면 1년간 폐수를 정화하는 데 소모하는 가치가 됩니다. 만약에 폐수가 나오지 않는 생산 기술을 다른 100군데의 기업에서 적용해서 동일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의 총량은 1년간 2336만 시간 가치와 100MWh의 에너지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다른 생산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10년간 유효하다면 이 생산 기술의 사회적 가치는 10년 동안 2억 3,360만 시간 가치와 1000MWh의 에너지 가치가 됩니다. 물론 작업자들이 폐수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자연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이나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 말고도 자연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 정화의 기간 동안 폐수가 인간이나 생태계에 일으키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아서 인간이나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여기서는 폐수가 일으키게 되는 자연 오염에 의한 손실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생산 기술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더 나은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 이윤이 나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이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문화나 철학과 같은 무형의 것이며 주로는
지적 자산이나 지적 자원들에 해당이 됩니다. 인류의 문명이 한 단계 진보하는 것은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진다고 해서 문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다 발전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무언가 뛰어난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지구 밖의 지식을 탐구해서 우리 지구인의 지식으로 만들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와서 수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우리는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생활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과감하게 가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없던 생각과 세상에 없던 지식은 세상에 없던 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도전이 세상에 없던 유익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곧 사회적 이윤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이윤들이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정치도 필요하고 경제도 돌아가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이러한 바탕 위에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는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인들이 주인인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날마다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더미라는 암덩어리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치병 때문에 알아놓은 지 오래입니다. 무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처방이 더 이상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엄청나게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서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구태의연한 법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올바른 비전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정치, 모순이 없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치 체계와 경제 체계와 법 체계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라는 철학을 기반에 둔 가치주의 경제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와 법에서도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사회적 이윤이 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사는 진짜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윤의 개념과 그 사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기술과 지식이나 사상과 철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이윤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열쇠라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회적 이윤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